민강유통병원 특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선 민경채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복잡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병실 바깥, 백설이는 회장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멈춘 채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그 어떤 복수 계획에도 없었는데. 설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가엔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문태경은 조용한 한 공간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조필두 그가 사라진 날 당신도 민강 본사 앞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확답 없는 침묵을 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면 그날의 진실을 내가 먼저 꺼내야겠군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채는 사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뒤 첫 임원 회의였습니다. 경채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 대행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오갔고 민지섭은 곧바로 날카롭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 허락으로? 경채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강의 위기를 수습하려면 지금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제가 갖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한순간 고요해졌고 그 순간부터 민경채의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여전히 백설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설이가 머무는 숙소 주변을 찾아갔고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등기 서류를 몰래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루시아라는 이름, 그리고 송달지 주소. 그는 이를 사진으로 남기고 말했습니다. 설이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내가 먼저 봅니다. 선재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고 그의 마음 한켠엔 설이에 대한 분노와 궁금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세리는 한 커피숍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이는 뜻밖에도 장현숙이었습니다. 세리 씨, 당신 진짜 내 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에 세리는 표정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연숙은 종이에 적힌 혈액형과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일 수 없다는 증거들이에요. 세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눈가엔 말로 다 못할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설이는 민강유통 내부 고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에는 조필두의 행방, 미소의 실종 당시 CCTV 복원 내용, 그리고 민세리와 문태경의 과거 행적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터뜨릴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단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경채는 민수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정아, 이젠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민수정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아니면 밀어내달라고? 경채는 그제야 동생의 마음이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둘은 아버지 앞에서 같은 편 아니었니?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명확한 거절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병실 안에서 민두식 회장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 곁에 있던 백설이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드셨군요. 민두식은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설희 씨, 당신 진짜로 내 딸 죽음의 진실을 쫓고 있었군요. 그 말에 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29화 예측은 민두식의 쓰러짐 이후 권력 공백과 민경채의 대리체제 선언, 설희의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내부 고발장과 증거들이 완성되며 김선재의 수상한 추적, 민세리의 정체 혼란, 문태경의 진실 추적, 이 모든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들어가는 고조의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민두식 회장은 의식을 회복한 듯 미약하게 눈을 떴고 백설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미소가 그린 낡은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설이는 속삭였습니다. 이 그림 회장님도 보셨었죠? 그날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민두식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눈동자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시각 문태경은 백설이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CCTV 영상이 추가로 복원됐습니다. 그날 더 많은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설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민셀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미소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태경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민강유통 주식 지분 매각 계약서가 떠 있었고 휴대폰에는 끝내 연결되지 않는 익명 발신 전화가 수십 통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나가야 해. 아무도 못 알아채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우산을 들고 있던 미소. 자신을 향해 웃던 그 아이. 그리고 자신이 등을 돌렸던 순간. 모든 게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병원 회복실 앞에서 조용히 민수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제는 나도 좀 놓아줄게. 너한테도 책임을 넘기고 싶지 않아. 민수정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제는 언니도 회장 자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외면한 그날을. 그 말에 경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희 씨 말대로 우리가 눈 감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도 모르겠어. 잠시 후 병원 VIP 회의실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문태경, 김선재, 민경채, 민수정, 백설애, 그리고 뜻밖에도 민세리가 참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태경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 복원 결과 마지막 몇 초간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속 본사 앞. 비가 오는 날. 어린 미소가 정문 앞에 홀로 서 있었고 민세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이 앞에 멈추어 섰고 이윽고 고개를 숙인 채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설이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리 씨 미소를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민세리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날 따랐고 난 그저 잠시만 데리고 있으려 했을 뿐이었어요. 설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민세리는 침묵하다 끝내 울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고 난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날 죄인으로 몰 것 같아서. 눈물에 젖은 그녀의 말은 병실 안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설희 씨, 법적으로는 지금 이 영상과 진술로 충분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세리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남긴 마지막 기억을 당신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 진실은 당신 입으로 직접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민세리는 고개를 떨궜고 회의실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30화의 마지막 장면. 민두식 회장의 병실. 그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백설이의 손이었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제 아이를 위해 진실을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그의 심장 박동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구독을 사랑합니다.